반갑습니다. 자, 궁금한 건 못 참는 분들 계시죠? 저도 궁금한 건 못 참는 편인데 요즘 어쩌다 보니까 로봇 청소기를 계속 사용을 해보고 살펴보고 리뷰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로봇 청소기 리뷰를 쭉 올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란 말이죠. 자, 저는 로봇 청소기를 여러 대 사용하고 있는데 쓰다 보면 차이가 있고 이게 또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괜찮고 아쉽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래 로보락 제품을 꾸준히 사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로보락이 국내 시장 진출도 빨랐고 또 그리고 제품의 인지도 측면과 기능 면에서도 좋은 편이니까요. 그런데 지난번 DJI에서 처음 선보인 이 녀석이죠. 로봇 청소기 로모-P 영상을 보신 분들이 로보락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 많이 물어보셨단 말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사용을 해보면서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영상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던 차에 DJI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로모-P를 로보락과 비교해 줄 수 있느냐? 굳이 우리 제품이 좋다라고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보고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꽤 놀라운 제안인 게 솔직히 대부분의 로봇 청소기 제조사들은 이런 컨셉으로 영상 제작 의뢰를 안 합니다.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여튼 저는 그렇죠. 개꿀이죠. 네임배 마인드로 의뢰해주신 DJ에게 감사드리면서 맛있게 찍먹하는 느낌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 녀석은 뭐 잘 아시죠? DJI 로모-P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로보락 S9 Max V 울트라예요. 자,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로보락이라는 브랜드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DJI 로봇 청소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DJI 드론이 떠오르는 회사죠. 전 세계 민간 드론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자, 물론 지난 리뷰 영상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어마어마한 장애물 회피 능력을 가진 요 녀석 확인하셨겠지만 분명 비교 테스트에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스펙을 비교하기보다는 제가 궁금했었던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실제 테스트하면서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락 S9 Max V 울트라랑 그 다음에 DJI 로모-P를 이제 함께 비교를 해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장애물 회피 성능을 테스트를 할 겁니다. 저번에 로모 할 때 했었던 것과 이제 비슷한 방식인데 앞쪽에 둘을 일단 나란히 거치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위치가 바뀌면 또 곤란하니까 애초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테스트를 할 겁니다. 앞쪽으로 나와서 인식하는 데까지 좀 공간이 필요하니까 요만큼은 띄워놨습니다. 띄워놨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크기와 모양이 다른 블럭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이 부분들을 이제 구역 청소를 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회피하고 지나가는지를 살펴볼 건데 넓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블럭이 소재가 굉장히 가벼운 녀석들이라서 살짝만 부딪혀도 블럭이 움직입니다. 저번에 로모 테스트 했을 때는 부딪히지 않고 잘 피했어요. 밀거나 이런 거 없이. 로보락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도 얇은 녀석들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높낮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회피 성능을 비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JI 로모-P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로모-P는 이전 리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미친 회피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블럭 특성상 워낙 가볍기 때문에 살짝 부딪힐 경우 밀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블럭을 회피하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블럭 주변을 돌면서 좀 더 꼼꼼하게 청소하려고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물걸레 세척을 위해서 도크로 돌아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보락 S9 맥스 V 울트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도 기존 로봇 청소기 기준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장애물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블럭 장애물을 인식하고 있고요.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블럭과 부딪히거나 블럭을 살짝 미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블럭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약간의 접촉만 있어도 밀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것도 꽤 훌륭한 회피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건 각 제조사의 청소 알고리즘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같은 구역을 청소하는 상황에서 로봇 청소기의 경로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건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긴 어렵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DJI 로모 P는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청소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 청소 과정이 진행됩니다. 반면 로보락 S9 맥스 V 울트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인식하고 회피하고 경로를 수정해서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DJI 로모 P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찰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고 높이가 낮은 이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밀어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작은 블럭 하나 또 요거 인식하고 회피했던 건데 했던 걸 또 밀어버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론은 장애물 회피 성능을 기반한 청소에서는 로보락 S9 맥스 V 울트라가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DJI 로모 P가 보여준 성능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경험 때문인데요. 특히 로보락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전선 같은 거에 엉켜서 동작이 멈추고 구해주세요 주인님 이런 어플 알림 옵니다. 그래서 구출해야 되는 상황이 간혹 생긴단 말이죠. 아마 로봇 청소기 사용을 하면서 전선을 먹거나 엉켜서 구출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장애물 테스트 두 번째 하겠습니다. 아까 블럭 테스트는 끝났고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거,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난이도가 높은 건데 전선을 바닥에 깔았을 때 인식을 하고 피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서 혹시 바퀴 엉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선 사이즈가 USB 케이블처럼 좀 얇은 거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또 얇은 케이블 이렇게 세 개가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이런 전선이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예상대로 전선을 만약에 인식을 하고 피한다고 하면 요 범위 안에서 이렇게 피하면서 움직여야 되겠죠. 아니면 그냥 밀고 나간다든지 씹힌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 두께 및 길이를 다르게 해서 배치를 해봤는데요. 사실 대부분 로봇 청소기가 장애물 회피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런 전선 같은 경우, 특히나 USB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거나 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DJI 로모 P 모델은 굵은 전원선뿐만 아니라 얇은 USB 케이블도 모두 인식하고 회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선의 경우 바닥에 놓여 있는 이 굴곡에 맞춰서 최대한 밀착해서 청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청소 중 살짝 부딪히더라도 선을 밀고 들어가는 모습 없이 청소를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움직임이 상당히 스무스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주춤거리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로봇 청소기들의 움직임과는 상당히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로보락 S9 맥스 V 울트라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시작부터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가장 굵은 전선을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청소구역 외곽을 크게 돌고 난 후 이번에는 다시 또 아래쪽에 위치한 굵은 전선도 그대로 밀고 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흡입구 쪽으로 전선이 말려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요.
넓은 구역은 청소를 잘 진행했는데 다시 전선 쪽으로 오면서 주춤거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얇은 전선은 오히려 잘 인식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상하게 굵은 전선은 자꾸 밀어버리네요. 자, USB 케이블 쪽으로 오면서 좀 불안하죠? 잘 회피하는가 싶더니 USB 케이블 끝 쪽을 밀고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케이블을 삼키고 끌고 가고 나중에는 칭칭 감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결국은 오류 메시지를 보내면서 청소를 멈춰버렸습니다. 자,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닌데 가끔 겪는 상황 때문에 이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테스트하면서 그대로 재현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결국 장애물 회피 성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DJI 로모 P가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로보락 S9 Max V 울트라가 나쁜 성능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물 회피 부분에서 그렇죠. 이 성능 부분에서만큼은 DJI 로모 P가 워낙 어나더 레벨의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흡입력. 얼마나 바닥에 있는 먼지를 잘 빨아들이고 잘 청소하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살펴보실 때 스펙 중에 흡입력 수치를 신경 써서 살펴보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흡입력이 높으면 좋겠죠. 좋은데 이것만 두고 판단하시는 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어떻게 먼지를 가운데 흡입구로 쓸어 담고 또 메인 브러쉬 등이 어떤 식으로 바닥에 먼지를 잘 끌어올리는지 뭐 이건 단순하게 흡입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 쌀, 현미 뭐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이 잡곡을 병에 담았습니다. 무게가 300g이에요. 이 빈병 무게가 218g이니까 내용물의 무게는 82g이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걸 바닥에 뿌려놓고 얼마나 잘 흡입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막상 이런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흡입력이 강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런 작고 가벼운 입자들, 그렇죠, 요런 것들이기 때문에 청소하면서 옆으로 날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중앙으로 잘 모아서 날리는 것 없이 흡입해 줄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DJI 로모 P의 경우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잡곡이 뿌려져 있는 이 부분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하고 지나갈 때 흡입력을 더 올려서 청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테스트하면서 따로 설정을 준 건 없어요. 그냥 진공 청소 모드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흡입력 및 기타 부분들은 손대지 않고 기본 세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청소가 끝난 후 먼지통을 꺼내서 흡입된 내용물의 무게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먼지통, 빈 먼지통의 무게가 207g입니다. 측정된 무게가 289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흡입된 잡곡의 무게는 82g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뿌려놓은 무게 82g 그대로 모두 흡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보락 S9 Max V 울트라도 살펴보도록 하죠.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바로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DJI 로모 P가 청소 중 잡곡이 모여있는 부분들을 지나가면서 흡입력을 높이면서 청소했던 걸 보여줬던 거랑 다르게
로보락 S9 맥스 V 울트라 모델은 흡입력에서는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바닥에 있는 곡물이 주변으로 날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 구조적인 차이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락 S9 맥스 V 울트라의 비어있는 먼지통 무게는 150g입니다. 청소 후 확인한 먼지통의 무게는 230g이에요. 그러니까 흡입된 잡곡 무게는 80g입니다. 바닥에 뿌려진 게 82g이니까 대략 한 2g 정도는 흡입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상당히 좋은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비교 테스트였으니까요. 이 부분에서도 DJI 로모피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물걸레 청소 성능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로봇 청소기, 물걸레 청소는 바닥 얼룩 또는 기름때 등을 제거하는 용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라 같은 액체가 바닥에 있는 경우는 로봇 청소기를 사용해서 이거를 닦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간장과 콜라를 바닥에 붓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간장은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렸어요. 그래서 바닥에 얼룩을 만들어서 얼마나 이 얼룩도 잘 닦는지를 테스트해봤고, 액체 상태의 콜라도 물걸레질로 잘 닦을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일단 DJI 로모 P 바닥 청소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 물기가 조금 남아있어요. 방금 이제 물걸레질을 끝냈기 때문에. 보면 간장 얼룩 있던 부분 다 지워졌고요. 그리고 콜라 여기 이렇게 부어져 있던 것도 일단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진 않겠죠.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가정에서 청소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물걸레질을 아마 한 번 더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한 번의 청소에 얼마나 잘 닦여 있는지 그걸 보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거 없고 깔끔하게 닦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테스트 끝나고 나면 물걸레 청소만 2번 정도 더 해주면 깔끔할 것 같은데, 여튼 로모피는 이런 식으로 물기는 뭐 차이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모 P보다는 조금 덜 남았어요. 근데 문제가 청소를 되게 깔끔하게 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간장 얼룩을 완벽하게 지우지 못했어요.
가장 얼룩 색깔이 살짝 이렇게 띠처럼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얼룩 부분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거 좀 아쉽네요.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런 청소 상황이 생긴다면 그쵸, 한 번만 하진 않을 겁니다. 최소 2번 이상 물걸레 청소를 하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자,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그 얼룩이 남는 경우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청소 관련 성능으로 이 두 모델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스트 결과는 특정 모델을 부각시키기 위한 뭐 어떤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제가 테스트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렸습니다. 저도 많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두 모델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로봇 청소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환경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좀 더 최적화된 모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특정한 모델 하나가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에요. 뭐 제 생각은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떤 모델이 무조건 좋다, 어떻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테스트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힘을 얻으세요. 고맙습니다.